목소리가 안 들어갈 때 그랬죠. 마이크 있지. 마이크. 자,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은 간내 시상학에서 하는 건데,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 항상성을 조절하는 수단이 두 가지 수단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 우리 앞 단원의 제목이 뭐였어? 그렇지, 그 신경을 통해서 항상성을 조절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희들이 있잖아, 항상성이 세 가지가 있잖아. 세 가지가 뭐였더라? 혈당량이나 체온이나 삼투압이 있잖아요. 자, 이걸 우리가 무슨 신경? 자, 우리 크게 이제 큰 덩어리 말초신경이 두 가지가 있지. 체성이 있고 뭐가 있다고? 자율이 있었잖아.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항상성을 조절할 때 체성이 할 수 있어 없어? 정원은 할 수 있어 없어? 이걸로 할 수 있어 막? 이걸로? 막 손가락 움직이로? 어떻게 체온을 한번 조절해볼까? 이런 게 돼 안 돼? 안 되지. 안 돼요. 물론 이제 그것도 인위적으로 뭐 할 수는 있지만 안 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항상성 조절은 무슨 신경을 통해서? 99%야. 100%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그 1%짜리도 선생님 얘기를 해줄 텐데 자율신경, 대부분은 자율신경을 통해서 항상성을 조절해. 근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새롭게 나오는 호르몬이 항상성 조절을 하는 겁니다. 호르몬을 통해서. 그래서 이 단어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호르몬 단원이라고도 해요. 호르몬. 자, 이게 있는데 자, 1번 이제 호르몬의 특성에 대해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르몬의 특성, 일반적인 특성 이렇게 되는데 자, 밑줄만. 자, 이 보면 무슨 분비샘이래요? 자, 내 분비샘. 내자, 그러니까 내 분비샘이 있고 무슨 분비샘이 있는지 알아? 안, 내 말고 뭐가 있어? 왜 분비샘이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 분비샘은 어디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제 분비는 분비한다 뜻이고 샘은 뭐냐면 깊은 산 속에 있는 옹달샘 그 샘이야. 액체가 들어있는 그 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 액체가 들어있는 그 액체가 어디로 들어가? 어디로 나가? 안으로 들어가는 샘을 내분비샘이라고 하고요. 외분비샘은 그 액체가 그 샘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게 뭐가 있냐면 외분비샘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소화액을 품어내는 소화샘이 있고 그 다음에 침샘이 있고 그 다음에 눈물샘이 있고 그 다음에 땀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 관이 있어. 그러니까 분비되는 관을 통해서 그 액체를 바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 내분비샘은 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있죠. 자, 이게 외분비샘이야, 얘들아. 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와요. 액체가 바깥으로 나가는 걸 외분비샘이라고 하는데 내분비샘은 관이 없어. 근데 안에 뭐가 흘러? 그렇지, 혈액이 흘러요. 그래서 얘가 혈액으로 갑니다. 분비관이 없어서 어디를 통해서? 여기 나왔지. 자, 혈액이나 조직기획을 통해서. 그러니까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속도가 빠를까 느릴까? 좀 느리겠지. 혈액을 타고 가는 거라서. 자, 여기는 뭐냐면 요 단어가 중요하죠. 이거는 이 호르몬은 아무 장소에서나 작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만 작동을 해? 표적기관 딱 그 장소에서만 작동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표적세포라고 하죠. 딱 그 장소에서만 작동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름이 표적세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양이 굉장히 작아. 근데 만약에 그게 더 작잖아. 그러면 병이 걸려. 그걸 무슨 결핍증이야. 근데 양이 조금만 많아지잖아. 그럼 뭐가 일어나? 과다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결핍증 중에서 좀 뭐 얘들아 생장 호르몬이 안 나오면 뭐라 그래? 호빗이 난다. 난쟁이가 되는 거야. 그렇지? 소인증. 근데 너무 과다하게 나오면 뭐가 돼요? 거인증. 그렇지, 거인증이 걸리겠죠. 이것도 이건 생장 호르몬 관련된 거. 자, 여기 또 무슨 말이냐면 척추동물 간에는 무슨 특이성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만약에 선생님 상상력을 동원해서 공룡의 호르몬을 빼서 사람한테 집어넣으면 작동을 할까 안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남의 호르몬이 들어와도 아무런 해가 없어. 이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너 그거 들어봤어? 그 당뇨병에 걸리면 무슨 호르몬의 문제야?
인슐린. 그러니까 지금은 인슐린을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 지금은 누가 만드냐면 세균이 만들어요. 대장균을 통해서 그냥 만드는데 이게 기술이 있어. 제조학 기술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 기술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인슐린을? 돼지나 소를 잡잖아. 그럼 거기서 이제 췌장에서 있는 그 인슐린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걸 사용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양이 많겠어? 그렇죠. 굉장히 적을 거 아니야. 실제로 이제 그걸 사용을 했지. 왜냐하면 우리는 돼지나 소나 어떤 척추 동물의 호르몬을 빼서 우리 몸에 넣어도 괜찮아. 거부 반응도 없고, 그 말이야. 종특이성이 없다. 다 아파요? 괜찮아. 호르몬은. 호르몬 다 괜찮아. 만약에 우리가 쓰는 호르몬이라고 하면. 근데 너희들 그거 알아? 식물은 호르몬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식물 호르몬이 따로 있어요. 옥신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식물이 호르몬 때문에 우리가 보면 식물이 어디로 자라는 것처럼 뭐야? 그렇지. 그게 식물 호르몬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야. 걔네들이 뭐 눈이 있겠어? 야, 햇빛 있다 하고 막 쳐다보겠어. 그게 아니잖아. 맞잖아.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알고 식물적으로 막 가냐고. 눈이 없었구나. 뭐야? 맞아. 눈이 없어. 역시 역시 뭐. 이런 시각이나 이런 관점은 어디를 보면 되냐면 일본 애니를 보잖아. 그러면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맞잖아. 일본 애니를 보면 되게 보는 시각이 되게 독특해. 예, 애니메이션 잘 안 봐요. 애니는 잘 안 보니? 약간 근데 마음으로 봐요. 마음으로 보는구나. 약간 재패니스 해가지고.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호르몬의 특징은 그냥 좀 한번 봐주면 되고요. 자, 밑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그 두 가지 수단인 호르몬하고 신경의 작용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작용 비교를 할 때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영어 단어 3개를 써줄게. 자, 호르몬은 자, 어디를 통해서 이동을 해?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잖아. 자, 호르몬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나오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분비기관이라고 해요. 그 다음 작동하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표적기관이라고 해요. 그럼 얘네들이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중간을 어디를 거쳐? 그렇지.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첫 번째 뭐냐? 호르몬은 속도가 빨라 느려? 느려요. 이게 첫 번째야. 당연히 신경은 자, 신경이 뭔지 알죠? 이게 신경이야? 생각만 하면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신경이죠. 이렇게. 자, 호르몬은 작용 범위가 어때요? 넓어요. 호르몬은 작용 범위. 근데 신경은 어때? 작용 범위가 되게 좁아요. 왜? 작용 범위. 움직이거나, 그러니까 신경이 작용하는 곳은 딱 그 부위만 하는 건데, 호르몬은 작용 부위 자체가 좀 넓은 편이야. 기관 전체라든지. 그 다음에 호르몬은 한번 작동하잖아. 그러면 지속 시간이 길어요. 깁니다. 자, 그런데 신경은 굉장히 어때요? 지속 시간이 짧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돼. 그래서 호르몬은 슬로우하고 와이드하고 롱 하는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렇다고 소설용으로 이렇게 적으면 엿대주 이렇게 영어 단어로 쓰면 안 돼. 그래서 그걸 이제 해석해서 이렇게 잘 쓰면 된다는 거. 그래서 슬로우, 와이드, 롱. 그럼 신경은 반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 신경과 호르몬을 한 3가지 정도를 비교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영어 단어 생각해서 이제 풀어서 쓰면 돼. 자, 아직 너희들 학교 지금 진도 여기까지 안 나갔지? 나갔어? 여기가 안 나갔어. 안 나갔을걸? 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 혹시 오해하지 마. 이걸 선생님 다 외워야 되나요? 절대 아니야. 그리고 생각보다 외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 생각보다 외울 게 많지는 않아. 그래서 여기 있는 호르몬은 자연스럽게 다 외워줄 거고,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호르몬들이 되게 많아. 이런 호르몬들은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왜 있냐라고 하면 몰라. 자, 밑줄 그으세요. 갑상샘에 티록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신거질에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있죠.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꾸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지 않고 당코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질 코르티코이드, 당코코. 선생님만 쓰는 용어야. 힘들어서 그래. 당코코. 자, 그 다음에 이거 에피네프린 보이죠? 요 정도. 에피네프린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희빈아? 아까 네가 질문했던 거. 노르 빼고. 에피네프린 말고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호르몬이면서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얘는 호르몬이면서 신경전달 물질. 아니야. 호르몬이면서 신경전달 물질.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도 있어. 다른 거였어요. 깜놀이네. 배우지도 않았는데 벌써 놀라면 어떡해?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처음 알려줬는데 깜짝 놀라면 좀 그렇잖아. 둘 다 배우고 나서 깜짝 놀라야 되는데, 우리 좀. 그러면 호르몬 역할할 때는 신경 전달 물질 역할을 안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신경전달 물질 역할을 할 때는 거기에서만 하는 거야. 동시에 하나만, 둘 다 하지 못하고 하나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신경전달 물질은 거의 시냅스에서 나와서 바로 쪼개져서 재흡수하고 다시 그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거고, 얘는 이미 혈액으로 들어가서 또 폐적기관에 가는 역할을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자, 이거 안 배웁니다. 이거 안 나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야. 나올 리가 없어요. 이거 정서 이름은 안 나옵니다. 자, 이자 굉장히 중요하죠. 별표 7점.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인슐린은 무슨 세포? 얘들아, 인슐린은 자, 베타 세포라고 써주세요. 자, 글루카곤은 알파 세포입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알파 세포, 베타 세포. 그러니까 인슐린, 베타 외워주면 너무 좋지. 자, 그 다음 뇌하수에 전엽이 있고 후엽이 있는데, 자, 밑줄만 그어줘. 자, 요거 나오고요. 그 다음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 나옵니다. 다른 말로 ACTH 이렇게 써요. ACTH. 자, 아까 재현이가 물어봤던 게 여기 나왔네. 항이뇨 호르몬 밑줄. 영어로 하면 ADH.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나올 거야. ADH. 항이뇨 호르몬. 그러니까 이름이 써졌어요. 이뇨를 못하게 하는 호르몬. 그러니까 오줌이 안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오줌을 억제시켜주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콩팥에 작용하는 거죠. 자, 요거는 우선 밑줄만 그어놓고, 왜냐면 뒤에 이제 내용을 하다 보잖아. 그러면 약간 저절로 외워지는 게 조금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막 달달달 외워서 뭐 할 거는 없으니까 요 정도만 해도 될 듯. 자, 그 다음 갑시다. 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자, 다시 한번. 항상성을 조절하는 수단은 두 가지라고 했지. 뭐하고 뭐로 조절한다고?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조절을 하는데 그 원리가 또 두 가지야. 자, 그 원리가 이제 뭐냐면 첫 번째, 음성 피드백이 있습니다. 자, 이건 별표야. 너무 중요하죠. 자, 너무 중요해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험에도 잘 나와요. 여러 가지 형태로. 비문학으로도 나오고. 자, 음성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 혹시? 양성이 있고 음성이 있지. 음성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거티브라고 하는 거야. 네거티브. 자, 피드가 뭐야 영어로? 푸드는 음식이지만 피드는 먹이다. 근데 어디 가서 먹이는 거야? 뒤에 가서. 그렇지, 이게 피드백이지. 뒤에 가서 먹여야 돼. 그냥 앞에서 먹이는 거. 이게 피드백이야. 피드백. 우리가 이제 시험을 봤잖아. 그럼 시험 보고 나서 뭐 해야 돼? 시연아? 피드백을 해봐야지. 내가 왜 생명을 못 봤지? 1번. 선생님이 못생겼네.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으잖아. 그치? 슬프다. 갑자기 내가 말했어도.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 거지 같았네?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얼굴을 바꿔야 되나? 불가능? 뭐 해가지고 막 이게 지금 다 피드백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드백은 원래 이거를 이제 사전에서 착 찾아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웃풋을 뭐라고 하냐? 결과라고 하죠. 결과가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원인의 인풋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어떻게? 네거티브하게. 자, 이런 단어가 뭐예요? 너는 왜 그렇게 네거티브하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치, 부정적인 거야. 반대라는 얘기야. 이게 바로 네거티브 피드백이야. 자, 이게 지금 항상성을 조절하는 거 뭔 상관이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박스가 몇 개 있어. 3개가 있어요. 이 박스는 다 장소야. 그래서 외워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박스하고 두 번째 박스는 무조건 정해져 있어. 첫 번째는 간내의 시상하부입니다. 사인의 시상하부. 자, 두 번째 박스는 무조건 뇌하수체 전엽이야.
후엽 안 돼. 자, 그 다음 세 번째 박스는 여기는 갑상샘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자, 여기서 호르몬이 나와요. 자, 호르몬 첫 번째 호르몬이 뭐냐면 TRH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TRH 뜻은 뭐냐면 이름이 되게 길지.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자, 잘 들어봐. 이거는 나중에 외우는 방법을 쌤이 얘기해 줄게. 걱정하지 마. 자, 시상하면서 호르몬이 나와요. 뭐가 나와? TRH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목적은 뭐냐면 뇌하체 전엽을 자극을 줘. 뭐 하라고? TSH가 나오도록. 그러면 이 호르몬 때문에 뇌하체 전엽이 자극을 받아서 TSH가 나옵니다. 여기 S가 무슨 뜻인 줄 아니? 세컨드 스티뮬레이팅이라는 뜻이야. 자극 호르몬.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티로신. 티로신은 갑상샘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영어로 TSH라고 한다고. 됐죠? 그래서 TSH가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를 자극을 해? 갑상샘을 자극하겠죠. 그러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주 간단해. 시상하고부터 시작한다. 그치? 여기서 호르몬이 나와요. 그럼 얘가 여기를 자극하죠. 그럼 얘가 어때? 호르몬이 나오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지금 1년의 과정 중에서 여기서 아웃풋이 뭐야? 결과가. 그렇지. 이 티록신이 아웃풋이야. 그럼 이 티록신이 인풋,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네거티브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맞잖아. 자, 아웃풋이 인풋에 영향을 미칠 건데 얘가 어떻게? 자, 나오는 것에 네거티브 없는 뭐야? 안 나오게 하는 거야. 그렇지. 못 나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나왔잖아. 이 나오는 것의 반대는 뭐야? 안 나오게 해서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 양쪽을 다. 자, 그러면 TRH가 어떻게 될까? 얘들아, TRH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죠? 억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TSH는 또 어떻게 돼요? 억제가 되겠죠. 색깔을 반대로 썼네. 그래서 TSH가 어떻게 돼요? 억제가 될 거야. 그럼 티록신이 또 어떻게 돼? 억제가 되겠지. 얘들아, 억제가 되는 거의 네거티브는 뭐야? 억제하는 거의 네거티브는 뭐야? 촉진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의 또 반대가 뭐냐면 얘가 촉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 어디다 쓸까? 이렇게 쓸까? 플러스. 자, 티록신 봐봐. 티록신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줘? 네거티브 안 나오게 해줘. 너무 안 나오면 또 어떻게? 나오게. 계속 이렇게 되면서 호르몬 양을 어떻게 조절할까? 우리 몸에서. 어떤 경계선 안에서 어떤 구간 안에서 너무 많이 나오거나 너무 적게 나오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는 게 이게 바로 대표적인 네거티브 피드백,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호르몬 양이 조절이 되겠죠? 너무 많이도 안 되고 많이 나오면 억제, 너무 적게 나오면 촉진 이런 식으로. 이거 음성 피드백을 합니다. 자, 나중에 그럼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는 선생님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이게 이제 기본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조금 복잡하게도 나옵니다. 자, 그거는 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로 하고. 얘들아, 그럼 음성 피드백이 있으면 양성도 있을까요? 양성 피드백도 있어요. 자, 음성이 있고 양성은 뭐냐면 호르몬이 나왔잖아. 그럼 그 호르몬이 더 어떻게? 더 나오도록 계속 촉진을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그 앞에 그림에 이런 게 있어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 근데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자궁을 수축하는 호르몬이야. 그 자궁을 왜 수축하냐면 우리 애 그 출산을 할 때 있잖아. 그러니까 자궁 안에 이제 애가 있는데 이 아이를 자궁이 수축이 돼야 애가 출산이 밖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옥시토신이 한 번 나오잖아. 그러면 더 나올 수 있도록 더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일시적인 양성 피드백을 받는 대표적인 호르몬이야. 그래서 이거를 학교에서 아마 언급이 할 가능성이 조금 있죠. 자, 옥시토신은 여기 아니면 나올 게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보자. 자,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항상성을 조절하는 원리는 첫 번째가 음성 피드백 조절이 있고 두 번째가 길항작용이라고 했어요. 길항.
그러니까 이 기량은 뭐냐면 시연아 봐봐. 이 기량은 자 예를 들게요. 자 여기가 장소야. 장소야. 자 A라는 얘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이 여기에 뭐가 됐든지 간에 A는 뭐 하는 거냐면 A는 이거를 뭐 하겠다고? 촉진을 시켜주는 거고 B는 뭐 하는 거야? 억제를 시켜주면 하나는 촉진하고 하나는 억제되면 이 장소가 어떻게 될까? 일정한 수준을 유지를 하겠죠. 우리는 그걸 이미 배웠어. 그게 바로 뭐야? 자궁을 수축하고 자궁을 이완하고 혈당량을 올리고 혈당량을 떨어뜨리고 심장박동을 촉진하고 심장박동을 억제하고 동공을 크게 하고 동공을 작게 이런 것들 다 뭐라 그래? 재현아? 이런 일련의 이거를 교감? 그렇지. 대표적인 게 교감 부교감이 있어. 교감 부교감이 대표적인 기량작용입니다. 자,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나왔죠. 인슐린 아까 선생님 쓰라고 했는데 인슐린 베타. 자, 글루카곤 뭐라고 써요? 글루카곤 알파 이렇게. 하나의 혈당량을 올리고 하나의 혈당량을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얘가 인슐린이 혈당량을 낮추고 글루카곤이 혈당량을 올려줍니다. 이게 대표적인 기량작용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하나는 촉진, 하나는 억제. 됐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까? 근데 알파 베타가 뭐예요? 세포 이름입니다. 알파 세포, 베타 세포. 미안해. 요거는 베타 세포야. 췌장에 있는 이자에 있는 세포 이름을 알파 세포, 베타 세포, 감마 세포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감마 세포는 배우지 않아서 알파 세포, 베타 세포. 그러니까 그 세포에서 인슐린이 생성이 되는 거야.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베타, 글루카곤 알파. 저 세포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까? 자,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우리 세 가지만 하면 되는데. 자, 첫 번째 혈당량. 봐볼까? 혈당량. 자, 첫 번째가 혈당량이에요. 혈당량. 자, 우리 혈당량 뜻 알지? 피 속에 있는 무슨 양? 포도당량을 조절하는 거야. 자, 혈액 속에 있는, 재현아, 잠깐만. 자, 혈액 속에 있는 무슨 양? 혈당량. 자, 우리가 보통 이거를 몇 퍼센트라고 하냐면 0.1%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혈액 100ml당. 자, 포도당이 100mg 있을 때를 우리가 정상 혈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혈액 100ml당 100mg 존재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정상 혈당 0.1%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1g이 1%거든. 1g이. 그러니까 0.1g이라서 얘가 이제 0.1%가 정상 혈당이야. 자, 그럼 여기 뭐 그림이 복잡하게 보이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좀 심플하게 간단하게 좀 정리할게. 호르몬 위주로. 봐봐. 자, 여기 봐볼까? 우리가 지금 포도당이 있죠. 그지? 자, 포도당이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있는데 이 포도당을 바로 바꿔줍니다. 여기 봐. 우리 소화기에서 간 있잖아, 간. 간에서 뭐로 바뀌냐면 글리코젠으로 바꿔줘요. 자, 이게 첫 번째 호르몬인데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뭐?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혈당을 낮춰줘요. 자, 이게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 첫 번째.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얘 하나밖에 없어. 자, 이제 혈당량을 증가해 봅시다. 왜 우리가 혈당량이 필요해? 밥 먹은 지 오래돼서. 너희들은 만약에 점심 먹고 왔으면 이제 혈당량이 필요하겠죠, 이제 점점. 그러면 간에서 글리코젠이 이제 분해가 되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바로 노란 선이 이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1번부터 해줄게요. 1번이 뭐냐면 글루카곤이 바로 혈당을 증가시킵니다. 글루카곤. 자, 두 번째 쓸게요. 두 번째, 저기 나와 있는 에피네프린이라고 되어 있죠? 아드레날린이 있는데 얘가 어디 나오면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얘가 혈당량을 증가시켜요. 역할은 똑같아, 얘들아. 재현아, 역할은 똑같습니다. 아드레날린하고 글루카곤의 역할은 똑같습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호르몬이 있긴 해요. 근데 세 번째 호르몬은, 자, 우리가 선생님이 만약에 있잖아. 선생님이 만약에, 너희도 돼지 껍질 좋아하는 사람 있어? 껍데기 좋아하는 거고, 그렇지?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만 먹으면, 돼지 껍데기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 탄단지 중에서?
온리 지방이야. 돼지 껍데기는 지방이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돼지 껍데기를 한 일주일 동안 먹으면 생존에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괜찮아. 근데 건강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기분상 문제가 돼. 왜냐면 약간 질릴 것 같은데. 맞잖아. 질릴 것 같아. 지방만 먹으면 좀 그렇잖아.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우리 지방만 먹으면 살이 쪄 안 쪄? 쪄. 그럼 반대로 얘기해볼까? 우리가 그 뭐지? 밥만 먹으면 살 쪄 안 쪄? 얼마나 먹는 게 차이지? 많이 먹어 그냥. 밥을 계속 먹어. 살찌지 않아? 살찌지. 밥을 많이 먹으면 살찌잖아. 근데 그러면 자 밥을 먹었으면 그 밥 먹는 거는 시연아 탄수화물이잖아. 우리 뱃살은 탄수화물인가? 아니야. 지방이잖아. 그렇지 않아? 밥만 먹는데 왜 지방이 찌냐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서는 그거를 서로 뭐 할 수 있어? 전환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탄수화물을 먹었지만 그 탄수화물이 뭐로 바뀌어? 지방으로 바뀌어. 심지어 단백질로도 바꿔서 뭔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필수 아미노산이 있긴 한데 자 봐봐. 이게 무슨 냐면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이나 뭐를 지방을 포도당으로 바꿔주기도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 번째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해요. 앞에 이제 그림에 보면 자 얘가 어디서 나오냐면 얘는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부신 속질 호르몬이 있고 부신 겉질 호르몬이 있습니다. 자 요거만 우선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색깔로 마지막에 해줄게요. 자 선생님이 얘들아 항상성을 조절하는 수단이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 하나는 뭐? 호르몬하고 하나는? 그렇지. 자율신경 표시를 안 해줬잖아. 여기서 신경만 표시해주면 돼요. 잘 봐. 자, 인슐린은 혈당을 높여 혈당을 낮춰? 낮추는 호르몬, 낮추는 신경을 뭐라고 했더라? 부교감 신경이죠. 맞잖아. 부교감 신경이 혈당을 낮추고 교감 신경이 혈당을 높이잖아. 자, 얘네들은 무슨 신경이? 교감 신경이 혈당을 올려줍니다. 자, 그런데 누구만 뺐어? 몇 번? 3번. 여기서 3번을 뺐잖아. 얘는 신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는 되게 독특하게 신경하고 상관없지. 그러니까 누가 작동을 하냐면 호르몬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얘는 누구냐면 너희 앞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을 거야. 부신겉질 자극 호르몬이라고 따로 있어요. 부신겉질에 여기 봐. 자 얘들아 부신겉질에 호르몬이 나올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호르몬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이제 부신겉질 자극 호르몬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두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 아까 티록신은 얘들아 봐봐. 티록신은 누가 나오게 했어? 교감이 나오게 했어? 부교감이 나오게 했어? 앞에? 아니야. TSH가 나오게 했잖아. 기억나니? 앞에 피드백 조절 봐봐. 위에 피드백 조절을 보면 자, 이 페이지 위에 보면 피드백 조절 봤잖아. 유일하게 티록신하고 얘들아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신경이 자극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자극해? 호르몬이 호르몬을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호르몬이 호르몬을 나오게끔. 됐죠? 자, 그래서 요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혈당량은 거의 대부분 내용이 끝났습니다. 셋 중에 하나를 한 거죠.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름 다시 알려줄게 라고 했지. 이름 다시 알려줄까? 자, TRH라고 돼 있잖아. 이 TRH 이름을 바꾸세요. 뭐라고 바꾸면 되냐면 TSH-RH라고 바꾸세요. 자, TSH 뜻이 뭐야? 저거 에어펌프야. 에어펌프가 아니라 이제 물. 배수펌프. 자, 여기 보면 TSH 뜻이면 갑상샘 무슨 자극 호르몬. 이 R은 뭐의 뜻이냐? R은 영어로 하면 릴리징이라는 뜻이야. 릴리징. 자, 뜻으로 얘기하면 이걸 방출한다. 아니면 분비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 무슨 호르몬? 방출 호르몬. 이렇게 외우면 편하죠. 알겠죠?
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입니다. 옛날 재연고에서 또 한 번 나왔죠. 뭐라고 하냐면 TRH를 쓰시오. 한글로. 실제로 나온 적 있어. 애들이 다 뻥져 있지. 갑자기 얘를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를 다 써야 됐거든. 그래서 아마 대신욕은 안 나오지 않을까? 모르지 그거야. 자, 이걸로 이제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만 좀 쌤 봐줄게요. 자, 실제로 너희들이 이제 문제에서 이제 보게 될 수 있는 그래프.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식사를 할 겁니다. 얘들아, 밥을 먹으면 혈당량이 낮아져? 몰라요. 무조건 오르죠. 근데 왜 떨어지겠죠? 이게 항상성 조절입니다. 자, 근데 정확하게 봐봐. 정확하게 혈당량 그래프하고 인슐린 그래프는 똑같습니다. 왜? 혈당이 오르면 혈당을 낮춰야 되겠지. 당연히. 그러면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인슐린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혈당량 그래프와 인슐린 그래프는 100% 일치합니다. 똑같아요. 그림이 똑같아. 자, 근데 인슐린하고 누가 기량작용한다고 했어? 그래서 글루카곤하고 얘가 서로 반대야, 모양이. 그러면 이 셋 중에 그래프가 하나만 나와도 어때요? 우리 그래프가 하나만 나와도 우리는 나머지 두 개의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나머지 두 개를 확인할 수 있어. 그렇죠? 실제로 여기 나왔잖아. 인슐린은 글루카곤과 항상 반대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됐을 때 반대로 이제 식사가 있으면 또 무슨 상황을 발생을 하게 하냐? 운동을 하면 무슨 호르몬이 필요해? 혈당을 올려야 돼? 혈당을 낮춰야 돼? 올려야 되니까 운동을 시작을 하면 이제 글루카곤의 분비가 이제 점점 증가하겠죠. 인슐린이 점점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거 한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봅시다. 바로 풀 수 있어요. 자, 똑같은 문제인데? 얘들아, 앞이 호르몬이 어때요? 기네. 이거 부교감이죠. 자, 앞이 짧네. 교감이죠. 됐죠? 그래서 혈당량을 감소하는 호르몬이 이름이 뭐라고? 인슐린. 여기는 글루카곤 알파세포. 얘는 베타세포. 자, 기억하고 얘네 신경열 이전 뉴런 말단에서는 또 물어봤지. 그래서 이전은 둘 다 같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아세틸 콜린. 교감 뒤끝만 이상한 게 나온다고. 시연아. 자, DNA 신경열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회색질이 존재한다. 교감은 100% 어디 연결돼 있어? 척수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호르몬 Y는 이자의 알파세포. 괜찮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쉽게 자,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자인지 어딘지 다 외워야 돼요. 이자 알아야 돼요. 이자의 알파세포, 이자의 베타세포. 인슐린도 이자예요. 둘 다.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오고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나오는 겁니다. 알파, 베타. 자, 이제 두 번째 체온 조절 한번 해볼까? 체온 조절. 자, 여기 봐, 얘들아. 우후. 자, 체온 조절. 그래서 체온 조절을 얘기를 할 거야, 체온. 자, 추우면, 얘들아, 추울 때 우리 몸에 혈당량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혈당량이 필요해, 안 필요해, 추우면? 필요해요. 필요하지. 연료잖아, 우리 몸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우리 이게 무슨 자극이라고 하냐, 이걸 저온 자극이라고 해요. 춥다 자극. 자, 여기서 이제 혈당량을 올려주는 호르몬이 다 나와요. 그게 이제 뭐지? 첫 번째 호르몬. 혈당량 올려주는 호르몬이. 글루카곤 나와요. 두 번째. 아드레날린 나옵니다. 에피네프린. 어디서 나온 부신? 속질이라고 해요. 부속은 부신, 속질. 자, 세 번째. 자, 재현아 잘 적어야 돼. 재현아, 당질, 코르티코이드, 부신, 겉질 호르몬. 자, 네 번째. 아까 우리 음성 피드백 할 때 기억나니? 티록신? 그 티록신이 나옵니다. 티록신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기 갑상샘이긴 한데 얘가 물질 대사를 촉진을 해줘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물질 대사를 촉진해가지고 발열을 시켜요. 자, 이게 호르몬 끝입니다. 얘들아, 이게 호르몬 끝이야. 호르몬 끝. 호르몬 끝.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 자, 여기서 이 두 가지. 얘네 둘은 누가 해줘요?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의 이름이 뭐라고? 자, 얘는 교감신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당코코는 누가 한다고 했더라?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이 자극을 하고. 자, 티록신은 누가 해요? TSH라고 하는 호르몬이 자극을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선생님이 저온 자극은 춥다라는 거거든. 자, 추우면 우리 몸에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체온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 잘 들어. 우리 몸은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려고 하고, 자, 두 번째 하나는 열 발산량을 어떻게 할까? 억제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잘 보시오. 자, 열 발생량을 증가하는 거는 자, 몸이 떨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근이라고 해요? 골격근이 떨립니다. 당연히 골격근이니까 무슨 신경이야? 여기서 유일하게? 맞아요. 체성신경입니다.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지금 항상성에 작용하는 신경이지. 자, 두 번째, 자, 열 발산량 감소합니다. 이거 적어놔야 되는데, 재훈아, 잘 적어야 돼. 발산량을 감소하면 첫 번째, 자, 우리 피부 쪽에 있는 모세혈관이 어떻게 될까요?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이 확장. 아니요, 수축을 합니다. 피부 모세혈관이 수축을 해요. 피부 모세혈관. 자, 두 번째, 자, 우리 추우면 닭살 돋아, 맞지? 소름 돋지? 피부 추우면 닭살이 돋잖아. 그 닭살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털 세움근이라고 해요. 얘도 수축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땀 분비가 나와야 안 나요? 추우니까? 안 나요. 안 나요. 됐습니다. 자, 특별히 얘네들은 다 근육이거든요. 이건 체성이 아니라 뭐야? 자율신경, 교감신경이 하는 겁니다. 피부 모세혈관을 수축을 시키거나 털 세운 거, 닭살. 얘는 다 교감신경이. 시원아 잘 적어야 돼. 자, 이게 피부임. 얘들아, 이게 피부임. 피부임. 자, 이게 뭐냐면 혈액임, 혈관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부임. 혈관임. 이렇게. 뭐지? 보여? 자, 어디가 피부 쪽에 피가 많이 흘러? 이거 말하지. 이걸 뭐 할 때? 더울 때. 얘는 뭐 할 때? 추울 때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더우면, 그래서 우리가 추운 곳에 있다가, 한여름에 추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실내로 들어가면 얼굴이 어떻게 돼? 벌개지지. 그게 뭐냐면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그런 거야. 모세혈관 확장돼서 얼굴이 빨갛게 보이는 거라고. 그리고 추운 곳에 가면 얼굴이 창백해진 이유는 뭐냐면 피부 모세혈관이 뭐해서? 수축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 그 다음 털은 왜 그런지 아니? 쌤. 아, 근데 추울 때 수축하면 안 돼 아니에요? 어디가? 수축을 한다고. 두 번째가 더 작은 거 아니에요? 얘가 수축한 거죠. 피부 모세혈관이 수축을 해요. 수축해버리지. 피가 덜 흘 수 있도록. 아? 여기 수축했는데 이게 수축한 거야. 얘는 확장한 거고. 아, 그 사이 간격이요? 요거 간격. 아. 혈관이. 근데 근육인데 교감신경이에요? 근육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근육이냐면 이건 내장근이라고 해요. 우리 몸에는 근육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다 내장근이라고 해요. 내장근은 자율신경이 하는 겁니다. 골격근은 체성신경이 하는 거고. 이렇게. 털 있잖아. 이거 봐. 알라. 얘들아, 이게 털이야. 더울 때는 이래요. 이 동그라미가 털세움근이거든. 그러면 추울 때 어떻게 돼요? 털이 쭈뼛쭈뼛 섭니다. 그럼 여기 뭐가 생기냐면 공기층이 생겨요.
털 사이에 공기층이 생기면서 열 발산량을 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지. 자, 우리가 추울 때 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될까? 더울 때 할 필요 없어요. 왠 줄 알아? 이거 반대. 호르몬만 외우면 됩니다. 자, 혈당을 높이지 말고 혈당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혈당을 낮춰주면 되지. 근데 혈당이 낮추는 호르몬 하나밖에 없잖아. 그게 뭐야? 인슐린밖에, 뭐야? 뭐 먹었어, 너? 인슐린 있고, 이자에 베타세포가 하는 겁니다. 됐죠?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게 추울 때와 더울 때. 이렇게. 추울 때와 더울 때. 자, 이거 잠깐 지울게. 다 썼니? 잠깐 시간 줄게. 자, 이거 지우고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해야 돼. 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고,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지. 지금 풀어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보세요. 자, 이거 지웁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지웁니다. 여기서. 자, 너네들이 체온 조절을 할 때 있잖아. 자, 이거 써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세 가지가 나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와요. 이 세 가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여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암기가 돼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암기가 돼도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 자, 단어. 자, 잘 봐. 첫 번째. 여기에서 조절하죠. 우리가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 시상하부 온도라는 단어가 나와. 자, 시상하부 온도 말고 무슨 온도가 나와? 이런 단어가 나와요. 중추 온도, 시상하부 온도. 자, 두 번째 단어 봐봐. 자, 무슨 온도라고 하냐면 시상하부 무슨 온도래? 설정 온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1번하고 2번은 완전 뜻이 달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너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세 번째는 자, 온탕하고 냉탕 문제입니다. 자, 요 세 가지만 우선 적어 놓으세요. 자, 간단하게 선생님 얘기할게. 자, 이렇게 외우면 돼. 다음번에 이런 단어가 나왔잖아. 어디에서든지 나오잖아. 이거를 뭐로 바꿔? 그냥 이거는 두 글자 자극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요거는 자극이라고 두 글자로 바꾸면 돼요. 자극. 그치, 은비야? 요거는 자극이라고 바꾸면 됩니다. 자, 문제 예를 보여줄게, 쌤이. 조금 있다. 자, 시상하면 설정 온도가 있지. 혹시 설정 온도를 좀 우리가 말하지 않았어? 아까 누가 뭐라 그랬더라? 수연이가 춥대. 그럼 쌤이 이 리모컨을 온도의 설정 온도를 어떻게 할까? 높여요. 그러면 방 안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따뜻해요. 그렇지. 그래서 너희들은 다음부터 설정 온도라는 이게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이걸 리모컨 온도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만약에 얘들아 시상하부 설정 온도를 올리면 체온이 어떻게 될까? 체온이 어떻게 돼? 다시. 맞아요. 체온이 올라갑니다. 시상하부 설정 온도를 낮추면 체온이 어떻게 돼요? 낮아집니다. 이거 되게 간단하지. 여기서. 자, 온탕하고 냉탕은 조금 이따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온탕에 들어가면 얘들아 체온이 어떻게 될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체온이 어떻게 돼? 올라가요. 대신 우리 몸은 체온을 올리려고 해? 낮추려고 해? 그치, 그거 생각하면 돼요. 자, 체온은 올라갔지만 왜 올라간 거야? 그냥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올라간 거지. 근데 우리는 계속 뭐 하려고 하니? 열 발생량을 어떻게 하려고 해? 억제하고 열 발산량을 증가시키려고 할 거야. 이해되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왜? 온탕에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체온은 조금씩 오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기억했지? 자, 요거를 이제 지우고. 자, 요거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쭉. 여기에 있으려나 모르겠다. 야. 자, 이 6번 한번 가볼까? 여기 다 숙제인데. 104페이지 6번. 6번 보이지? 보여? 6번 보이지? 그래프 봐봐.
자, 선생님이 언급한 그 단어 나왔어, 안 나왔어? 뭐가 나왔어? 시상하고 자, 시상하부 온도를 뭐로 바꾸라고? 기억 안 나? 두 글자? 자극. 자극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보자, 얘들아. 봐봐. 자, 여기 봐봐. 온도가 어떻게 됐어? 갑자기. 낮아졌지? 낮아졌으니까 이거 무슨 자극이라고 해? 어? 어? 저온 자극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원은 저온 자극을 받은 거야. 이해되니? 자, 물어볼게요. 저온 자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는 거야? 춥다 자극을 받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춥다라고 느끼면 체온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 높여요. 그렇지, 체온 높아지고 있잖아. 그러면 그걸 설명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이해됩니까? 자, 여기 봐. 시상하부 온도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 투 구간에서 올라갔잖아요. 시상하부 온도. 근데 시상하부 온도는 자극이잖아. 그럼 올라갔으니까 무슨 자극이야? 고온 자극이고 덥다 자극이야. 그러면 우리 몸이 덥다라고 느끼면 어떻게? 체온을 낮추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체온이 어떻게 돼? 떨어지겠죠. 이해되지? 자, 그럼 체온이 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열 발생량을 억제시키고 열 발산량을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이걸 해석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된다고요. 뭐 이런 식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요렇게. 여기는 호르몬 문제고. 뭐 다른 건 좀 없다. 자, 요거는 없고. 13번 가볼래요? 106페이지 13번. 자, 이거 봅시다. 다시 한번 시상하부 온도는 무슨 온도라고? 얘들아 빨리. 무슨 온도가 아니야? 뭐로 바꿔? 자극이라고 바꿉시다. 그럼 당연히 왼쪽으로 가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거 무슨 자극이야? 저온 자극을 받는 거죠. 자, 저온 자극은 무슨 자극이라고 했어? 덥다 자극, 춥다 자극? 추운 거야. 내가 추워. 자, 봐봐. 이쪽으로 갔더니, 자, 왼쪽으로 갔더니 뭐가 증가했지? 우리가 춥다라고 느끼면 열 발산량을 증가해? 열 발생량을 증가해? 발생량. 열 발생량이라고. 됐니? 그래서 기억이 열 발생량이고.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덥다 자극이지. 고온 자극이잖아. 그럼 얘는 뭐야? 열 발산량이 된다고요. 됐죠?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열 발생량, 열 발산량 이런 식으로. 왜 쌤이 시상하부를 자극이라고 바꿔야 되는지 문제 풀 때 이게 되게 유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뒤로 또 있을까? 뭐 15번, 16번 없고. 자, 심화 문제 좀 있으려고 같이 한번 그래프만 한번 봐볼게. 여기 있네. 4번 가볼래? 109페이지 4번. 자, 109페이지 4번을 갑시다. 여기 다 숙제야. 자, 이게 무슨 온도라고? 시상하부의 무슨 온도? 설정 온도라고 되어 있잖아. 설정 온도. 무슨 온도라고? 리모컨 온도라고. 얘들아, 리모컨 온도를 먼저 움직였죠? 먼저 증가시켰지. 그러면 체온이 어떻게 돼? 체온이 증가할 거야. 그럼 체온은 어떤 방식으로 증가해?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열 발산량을 억제시키는 방법을 해서 체온이 뒤따라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먼저 시상하부 설정 온도를 어떻게 한 거야? 낮췄지. 그러면 체온이 내려갈 거라고. 그래서 시상하부 설정 온도로 무슨 온도하고 똑같아? 리모컨 온도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자 풀어주면 돼요. 자, 온탕 냉탕은 나중에. 자, 나중에 요런 것도 조금 뭐 그거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 이건 다 문제 풀어봐라 얘들아. 자, 111페이지까지. 자, 그 다음 어디를 보면 되냐면 너무 많이 갔대. 자, 마지막 삼투압 조절로 가봅시다. 자, 얘들아 마지막 삼투압 조절. 마지막 삼투압 조절. 자, 이 삼투압 조절이 제일 어려워요. 자, 문제도 제일 어렵고 너희들은 해석하기도 제일 어렵습니다. 삼투압 조절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 얘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워요. 한번 봐볼까? 자, 여기 보면 뇌하수의 후엽의 ADH 분비량 조절에 의해서 혈당량, 혈장 삼투압이 일정하게 조절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자, 우선 이 내용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 삼투압이 도대체 뭘까?
자, 우리 이제 무슨 삼투압이냐면 잘 들어야 돼. 무슨 삼투압이라고 하냐면 여기 혈장 삼투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높다라고 되어 있잖아. 높다. 자, 너희들은 이제 삼투압이라는 단어를 바꿔두세요. 뭐라고 바꾸면 되냐면 이거를 농도라고 바꾸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혈장 삼투압 P지, P. 혈장은 P잖아. P의 농도가 높은 건 얘들아 물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적은 거야. 그치?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쓰다. 내 몸이 짠 거야. 그래서 체내 수분량이 어떤 거야? 체내 물량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체내 물량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자, 얘들아,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잖아. 그러면 혈액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혈액량이? 피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모르겠지? 그럼 물어볼게. 피의 대부분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혈액의 90% 이상은 다 뭐로 구성되어 있어? 몰라? 물이야. 혈액의 대부분은 다 물로 돼 있어. 그럼 당연히 혈액량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작은 거지. 혈액량은 적은 거야. 그치? 자, 그럼 여기 하나 더 중요한 거. 자, 혈압은 높을까? 혈압은 클까? 혈압은 낮을까? 선생님 두 번째 거 뭐라 쓰셨나요? 체내 H2O 작다. 작다요? 작다. 얘들아, 혈압은 높아, 혈압은 낮아? 얘들아, 피가 적어. 피가 적으면 혈압이 높은 거야, 혈압이 낮은 거야? 혈압이 낮은 거. 세 번째가 뭐냐고? 혈액량 적다. 나 다 들려. 수연이가 물어보면 다 들려. 재은이한테만 들으라고 했는데 내 귀 다 들려. 선생님 귀 개 밝아.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만 하면 돼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혈장 삼투압이 높으면 짜다야. 내 몸에 물이 별로 없는 거. 자, 피는 대부분의 물이니까 피가 적은 거지. 자, 그 다음에 피가 적으면 얘들아 혈압을 갑자기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이 상황을 설명해 줄게. 자, 수도꼭지에 선생님이 수도꼭지에 물을 딱 틀었다. 자, 물이 적게 나와. 그럼 너희들 뭐라고 표현해? 수압이? 약하다. 그거야. 물이 적으면 수압이 어때? 약해요. 약하죠. 자, 물이 콸콸 쏟아지면 수압이? 강해요. 그겁니다. 피가 적으니까 혈압은 낮아요. 낮아요. 낮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다 똑같은 얘기야. 간단하지? 우리 몸이 부족할 때 현상을 다 똑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이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오줌 얘기를 좀 설명할 거예요. 오줌. 자, 우리는 오줌이 선생님 만약에 물을 안 마셔. 일주일 동안 물을 안 마시면 6일째 오줌이 나올까 안 나올까? 다시 그러면 열흘을 물을 안 마셔. 오줌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다시 3주를 물을 안 마셔. 계속 물어볼게. 오줌이 나올까 안 나올까? 죽기 전까지. 나옵니다. 오줌의 역할은 뭐냐면 내 몸에 있는 물에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뭐냐면 죽기 전까지 오줌은 생성이 돼요. 이유는 뭐냐면 오줌의 역할이 뭐야? 노폐물 배설 용도지 물이 먹었다고 해서 오줌이 나오고 물을 안 먹으면 오줌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오줌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목적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긴 하죠. 노폐물을 버리기도 하지만 뭐도 버려? 대부분은 물이잖아요. 물로 희석해서 버리는 건데 그것으로 물량을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체내 수분량이 부족하면 무슨 양을 조절하면 돼? 오줌량을 끊거나 만들거나 그게 아니라 오줌량을 조절을 해. 그러니까 오줌 색깔이 변하지. 그 얘기는 곧 할 거고. 자, 그래서 체내 물이 적지. 그러면 오줌량을 많게 적게? 이제 호르몬이 나옵니다.
오줌을 못 싸게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항인용 호르몬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엔타이 다이어루팅 호르몬이라고. 얘가 촉진이 돼서 나옵니다. 자, 끝났어 얘들아. 왠 줄 알아? 호르몬이 하나밖에 없거든. 항인용 호르몬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혈당량 조절 호르몬, 우리 혈당량 호르몬 많이 했지? 체온도 많이 했지? 근데 걔네들은 문제가 쉬운 편이야. 그럼 어디가 가장 어렵냐? 얘가 가장 어려워. 삼투압 조절 문제 풀잖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다 틀려. 딸랑 호르몬이 하나밖에 없거든. ADH만 알면 되는데, 근데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와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겁니다. 되게 쉬워.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그닥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요 얘기를 할 건데, 자, 마무리 한번 해볼까? 자, 선생님이 이걸 잠깐 지웠다가 그래프를 한 3개 정도 그려줄게. 그래프 3개는 뭐냐면 시험에 이제 그래프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자, 첫 번째야. 첫 번째 그래프부터 볼까? 이렇게. 자, 이게 첫 번째 그래프. 자, X축이 상대량이야. 쏘리. 맞아. 얘가 ADH야. Y축 ADH입니다. 자, 그래프를 3개 그릴 거야. 1, 2, 3. 3개. 자, 이 첫 번째 그래프의 그래프만 여기서 또 3개 그릴 거야. 여기에서만. 자, 이게 흰색 그래프 보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흰색 그래프의 주인공은 뭐냐면, 자, 얘가 증가하면, 이게 상대량이니까 A라고 합시다, 이게. 가라고 하면, 이 가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증가하면 ADH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증가하지. 얘가 바로 뭐냐면, 혈장 삼투압이에요.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잖아. 그러면 ADH가 어때요? 증가합니다. 자,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면 ADH가 증가하는 겁니다. 알겠죠?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면. 왜냐? 혈당 삼투압이 증가하면 내 몸에 물이 점점 부족해지잖아. 맞지? 앞에서 설명하면. 그러면 ADH가 계속 나와줘야 되거든. 자, 두 번째 보세요. 여기 봐. 자, 이 노란색이 뭐냐면 혈액량이야. 자, 오해하지 마세요. 자, 왼쪽으로 가면 혈액량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다시. 왼쪽으로 가면 혈액량이 많아져, 적어져? 적어지죠. X축 값으로 계산해야지. 다시 한번. 혈액량이 적어지지? 이게 혈액량이 될 거니까, 상대량이. 이해되지? 혈액량이 적어지면 물이 많아져, 적어져? 물이 많아져, 적어져? 적어져. 그럼 ADH가 많이 나오겠죠. 자, 마지막 붉은색. 혈압이에요. 왜? 혈액량하고 혈압은 똑같은 거라서. 혈액량하고 혈압은 똑같은 겁니다. 같은 거라서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혈액량과 혈압은 같은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그래프야. 이거 이제 문제 풀면 되게 많이 나와. 그닥 어렵지 않아요. 자, 두 번째 그래프를 봅시다. 이렇게. 자, 이것도 이제 꽤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자, 물론 이거 이제 응용편도 있어요. 응용편. 자, 여기도 보면, 자, 여기다가 물을 섭취하죠. 1리터를 많이 먹어요. 1리터를 섭취를 합니다. 1리터를 많이 먹지. 자, 그러면 이게 Y축이 뭐냐면 압력이에요. P. 자, 그러면 압력이 뭐가 뚝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적게 떨어집니다. 자, 하나는 오줌이고 하나는 혈장이야. 압력이라고요? Y축이? Y축이 압력입니다. 물 섭취 1리터는 어디에 찍으신 거예요? 그냥 이 시점에, 이게 시간이거든요. X축이 시간이라서. 여기서 이제 물을 섭취한 이후에 압력이 떨어집니다. 얘들아, 혈장 삼투압이 떨어져, 오줌 삼투압이 떨어지는데 둘 중에 하나가 오줌이고 하나가 혈장이거든. 자, 둘 다 떨어질 거야. 누가 오줌이고 누가 혈장이야? 이게 오줌이야, 이게 오줌이야? 빨간색이 혈장. 그렇지, 이게 오줌이지. 색깔을 봐도 알 수 있잖아. 색깔이 힌트인디. 자, 이 붉은색이 뭐냐면 혈장 삼투압이에요.
요겁니다. 얘들아, 오줌 삼투압. 왜요? 여기 요거 설명해 볼게. 오줌은 있잖아, 오줌은. 혹시 오줌의 색깔을 보면 오줌은 크게 변해. 만약에 물 1톤을 마시면 오줌 색깔하고 물 색깔을 구분을 못할 정도로 노란색은 없어. 해봐. 물 1리터 먹으면 돼. 그러면 이 오줌 색깔이 노란색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진짜. 자, 반대로 있잖아. 아침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여름철에 되게 많이 좀 운동을 해서 화장실을 가잖아. 그럼 오줌 색깔이 어때? 샛노래죠. 자, 이제 너희들이 이제 문제 풀 때 이걸 써먹는 거야. 이제 난 진짜 별표 친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문제 풀 때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오줌의 색깔은 ADH 양에 비례하는 겁니다. 아예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오줌의 색깔이 노란색이지? 그 노란색 성분이 ADH라고 생각해도 돼요. 잠깐 얘기해 볼게요. 자, 얘들아, 노란색 오줌을 쌀 때는 오줌량이 많을까, 적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오줌량으로도 해석이 돼요. 그럼 오줌량이 많다? 무슨 색깔이야, 오줌이? 오줌이 연한색이지? ADH 안 나와. 이런 식으로 해석하잖아. 문제가 다 풀려요. 자, 물을 섭취를 했지, 얘들아. 그럼 오줌량이 많아져, 적어져? ADH 안 나와. 바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오줌 삼투압 높아, 낮아? 낮아요. 오줌이 하얘니까. 이렇게 해석 다 해석이 됩니다. 마지막 그래프 하나만 더 보여줄까?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X축이 ADH야. 자, Y축은 뭐냐? 좀 어렵게 볼까? 기억 삼투압. 니은 삼투압. 니은 삼투압분의 기억 삼투압인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 증가합니다. 자, 기억하고 니은은 하나는 오줌이고 하나는 혈장이야. 기억이 오줌일까 혈장일까? 뭐보다 뭐? 니은분의 기억. 그러니까 이거 찾는 거야. 누가 오줌이고 오줌이 기억에 들어가야 돼, 니은에 들어가야 돼? 삼투압. X축이 ADH고. 오줌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 기억에 들어가야 될까, 니에 들어갈까? 어떻게 알았지? 이게 오줌이고 이게 혈장입니다. 왜냐? 자, 여긴 비례곡선이지. 얘들아, 비례곡선이지? 자, 비례곡선인데 여기서 이제 비례 쭉 하다 보면 ADH가 증가하잖아. 선생님, ADH가 증가하면 오줌 색깔이 어떻게 돼요? ADH가 많아진다고요. 선생님, 오줌 색깔이 ADH라고 했잖아. 자, ADH가 많이 나면 오줌 색깔이 노라져. 그럼 오줌 삼투압은 커져, 작아져? 커져요. 그러니까 위에가 오줌 삼투압이 들어가야 되지. 그지? 무조건 커집니다. 자, 이거 집에 가서 이제 문제를 풀어오면 돼, 얘들아. 이거 이제 지워도 되지? 아니야, 밑에 문제 풀려고. 그래서 우리 테스트 못 봐. 우리 테스트 못 보고. 들고 가야 돼. 자, 이거 보자. 여기 이제 물을 섭취했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오줌 생성량이 많아지지. 그럼 여기서 T2에서 ADH가 많아, 적어? 적어요. 적어요. ADH? 여기보다 많겠죠. 네. 이런 거 물어볼 거야. 뭘 투여했길래? 물 먹었어. X 투여. X를 먹으면 이거는 소금물 먹었겠지. 호르몬 X를 혈관 X. ADH라고 해도 되고. 됐어? 됐지? 자, 우선 숙제부터 얘기해 줄게. 숙제는 어디까지 풀어오면 되냐면 여기 단원 문제 있잖아. 전부 풀어오세요. 자, 페이지로 111페이지까지 풀고요. 자, 어디부터냐면 여기서부터 자, 103페이지부터 103에서 111 풀고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이제
자,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오세요. 자, 안 배운 건 풀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씩 이상한 문제 있거든. 209에서 209에서 223. 209에서 223번까지 풀기 두 개를. 알겠지? 자, 오늘 숙제는 여기까지. 103에서 111, 209에서 200. 그리고 선생님 카톡으로 자기 숙제 퍼센트 알려주세요. 퍼센트? 아, 퍼센트. 몇 퍼센트인지. 자, 오늘 여기까지.